여러분 혹시 삼립국화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마의 삼립과 닮아서 혹은 잎이 세 갈래로 갈라져 난다고 해서 삼립국화라 불린다고 합니다. 시골집 뒤뜰이나 담벼락에서 이 꽃을 만나보셨을 수도 있고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추억의 나물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 이 삼립국화가 건강나물로 그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삼립국화를 어떻게 키우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삼립국화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던 저는 이 말에 솔깃해져서 지난해 벚꽃이 필 무렵 삼립국화 2년생 종근을 화단과 담벼락에 나눠 심었습니다. 삼립국화는 풀을 이기는 작물이라 따로 제초 작업이 필요하지도 않고 더위나 추위에도 강하고 병충해 걱정도 없으면서 쑥처럼 뿌리가 번지며 자라기 때문에 한 번 심어두면 알아서 군락을 이루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걸까 반신반의했지만 게으른 손길에도 나날이 성장하는 삼립국화를 보면서 강인한 생명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립국화의 수확 시기는 4월에서 9월까지로 꽤 긴 편입니다. 부추처럼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잎이 한 뼘 크기 이상으로 자라면 뜯어서 먹고 2, 3주 뒤에 다시 자라면 또 베어서 먹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대개 잎을 식용하지만 여름에 탐스러운 노란꽃이 피면 이 꽃 또한 식재료로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삼립국화를 섭취했을 때 건강엔 어떤 이점이 있는 걸까요? 연구 논문에 따르면 삼립국화는 몸속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방세포 분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피부 재생에도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식약처에서 삼립국화의 어린잎과 줄기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고 하니 삼립국화를 이용해 건강에 좋은 밥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4월에 삼립국화에 새순이 돋아나면 잎이 워낙 연하기도 하고 단맛과 고소한 맛도 짙은 시기라 생으로 드시면 그 향미를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어요. 샐러드로 즐기거나 고기를 먹을 때 쌈에 곁들여서 먹어도 향긋하니 맛있습니다. 삼립국화는 한식뿐만 아니라 양식 요리에도 조화롭게 어울리는데요. 오일 파스타를 요리할 때 시금치나 루꼴라 대신 삼립국화를 한번 넣어보세요. 마지막 불 끄기 1분 전에 삼립국화를 넣어 숨이 너무 죽지 않도록 면과 섞어주면 됩니다. 처음 삼립국화를 맛봤을 때 저돌적이지 않은 색다른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릅이나 취나물과 맛이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삼립국화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큼한 맛과 향이 있습니다. 풀내음보단 꽃내음에 가깝고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보다는 은은한 윤슬이 비치는 호수가 떠오르는 맛이에요. 파스타에 이어 피자에도 삼립국화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밀어 도우를 만들어주고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 소스를 바른 다음 갖은 재료와 치즈를 올리고 삼립국화를 마지막 고명으로 얹어줍니다. 이대로 오븐에 구워주면 삼립국화잎이 구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허브처럼 변하는데 피자에 감칠맛을 올려줘서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5월을 지나 6월이 되면 삼립국화의 키가 훤칠해지면서 오드랍던 줄기와 잎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삼립국화 나물밥과 삼립국화 장아찌를 해먹습니다. 삼립국화밥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짓는 방법이 콩나물밥이나 곤드레 나물밥과 비슷합니다. 저는 오늘 전기밥솥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삼립국화를 깨끗이 씻은 다음 냄비에 소금 한 큰술을 넣고 물을 끓여줍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삼립국화를 넣어 줄기가 살짝 말캉해질 때까지 데쳐줍니다. 데친 잎은 차가운 물에 헹군 다음 물기를 짜주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나물 향을 해치지 않도록 국간장과 참기름으로 스치듯이 간을 해서 묻혀주었습니다. 이제 쌀 2컵을 씻어서 불려주고 불린 쌀에 물 2컵을 부어 물량을 맞춰줍니다. 촉촉함을 더해줄 무와 풍미를 얹어줄 표고버섯을 올리고 그 위에 묻혀놓은 삼립국화 나물을 올려주세요. 이대로 백미치사를 해주면 완성입니다. 저는 곤드레 나물밥도 좋아하는 편인데 삼립국화 나물밥이 압도적으로 향긋하고 산뜻해서 놀랐습니다. 나물밥을 먹는 내내 아늑한 꽃밭을 거니는 기분이 듭니다. 무와 버섯과도 궁합이 좋고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니 나물밥 좋아하는 분들은 삼립국화 나물밥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대망의 삼립국화 장아찌를 담가보겠습니다. 냄비에 간장, 물,
식초, 설탕, 소주를 같은 비율로 넣고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여기서 소주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주를 넣으면 장아찌가 짜지 않고 잎의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면서 부패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작물이 완성되었다면 데쳐서 물기를 짠 산잎국화 잎에 편마늘을 조금 썰어 넣고 한 김 식힌 작물을 부어주세요. 하루 정도 실온에 뒀다가 냉장고에 넣어 드시면 되는데 이 장아찌가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지금껏 웬만한 재료로 장아찌를 다 담가봤는데 이 산잎국화 장아찌가 단연 으뜸이에요. 명랑하게 번들거리는 윤기에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에 상쾌한 향까지 입안에 그윽하게 퍼지면서 입맛을 확 올려줘요. 쓰거나 짜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고 삼립국화 나물밥과 함께 먹으면 별맛이니 기회가 되신다면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신경 써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라고 봄부터 가을까지 식재료로 또 꽃으로 화답하는 산립국화. 지치기 쉬운 요즘 같은 날씨에 산립국화로 든든한 밥상을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밥상이 산립국화처럼 향긋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골이 김장이었습니다.